인도네시아, 아시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 15번. 수천 개의 섬과 풍부한 문화의 땅.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 국가로 17,508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도시 수보다 많습니다. 그중 6,000개 이상의 섬이 거주 가능하며 각 섬은 고유한 문화, 요리, 경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진 나라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웨덴이 26만 7,570개의 섬으로 그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약 18만 8천 개의 섬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인도네시아는 2024년 기준으로 인구 약 2억 8,400만 명으로 목록에서 6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700개 이상의 언어와 1,300개가 넘는 다양한 민족이 존재하는 나라를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1945년에 공식 언어로 채택된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통해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흥미롭게도 바하사는 세계에서 배우기 가장 쉬운 언어 중 하나입니다. 복잡한 동사 활용이 없고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와 같은 성별 구분도 없습니다. 영어가 유일하게 중요한 언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를 전환하며 사용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장례 관습을 여전히 유지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관습에 대해 알고 싶다면 세계의 느낌표와 숫자 14를 덧붙여 댓글을 남겨주세요. 인도네시아에서 현대 세계를 거부하는 사람들, 바두이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두이 부족은 인도네시아 자바 섬의 숲이 우거진 서쪽 끝에서 약 6시간 거리에 위치하며 수도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두이 부족은 외부 바두이와 내부 바두이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뉘며 후자는 산맥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부 바두이 지역은 현지인의 안내를 받으면 방문할 수 있지만 내부 바두이 지역은 그들의 문화 전통과 규칙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완전히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인터넷, 전화기, 전기가 없고 바두이 공동체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생활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피하고 싶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부 바두이 지역에는 약 1,5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외부 바두이 지역에는 약 12,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전체 공동체는 숲속 깊은 곳에 약 30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전히 원시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두이 사람들은 선사시대 부족처럼 물이 흐르는 강과 시냇가 근처에 거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성들은 원시적인 직조기를 사용해 자신만의 직무를 엮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단절로 인해 마을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모든 길과 오솔길이 깨끗합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자연에 의존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드러운 성격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들은 채집과 농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바두이 사람들의 집은 대나무, 나무, 그리고 이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풍경은 완전히 고요합니다. 부족의 일원인 아야 날디는 매년 2명에서 3명이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 바두이에서 추방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행사와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규칙과 여성의 삶, 그리고 내무 바두이 공동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바의 놀라운 발전과 현대 기술이 모든 가정과 개인에 침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은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은 생활 방식을 유지해왔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 현대 기술을 채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화산의 경이로움이 가득한 땅,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산이 있는 곳입니다. 화산 폭발이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7만 4천 년 전 인도네시아의 초화산이 폭발해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 호수인 토바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호수는 미국의 타오 호수보다 4배 더 넓으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인상적인 자연 경관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폭발이 지구의 온도를 수천 년 동안 낮추어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토바 호수는 중요한 지질학적 장소일 뿐만 아니라
호수 주변에 사는 바탁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와 함께 멋진 풍경을 제공하는 인기 있는 관광지로 발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젠 산은 세계에서 푸른 불이 나타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 현상은 파란 용암이 아니라 유황가스가 공기와 만났을 때 점화되어 밤에 초현실적인 광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이상하고 장관을 이루는 자연현상 중 하나로 자연과 특이한 지질 현상을 탐험하는 것을 즐기는 관광객에게 특히 매력적인 관광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산이 있는 나라로 130개 이상의 활동 중인 화산과 500개가 넘는 사화산을 자랑합니다. 이 나라는 일본과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활동 중인 화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번호 12. 메콩을 따라 흐르는 시장과 강무역 문화. 인도네시아에서 수상시장은 물가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록반톤 시장은 인도네시아 남부 칼리만탄의 반주르 마센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아라 퀸과 함께 록베인탄은 2000개의 강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수상시장 중 하나입니다. 록바인대는 쇼핑객들이 강변에 앉아있는 태국의 수상시장과는 차별화됩니다. 이 시장에서는 구매자들이 판매보트로 다가가 직접 보트 위에서 물건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베트남의 수상시장과 유사합니다. 판매자는 주로 여성들로 주콩 보트를 사용합니다. 이 보트는 작은 나무로 만들어진 엔진 없는 노젓는 배입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전체 시장이 단순한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지만 많은 다른 호화롭고 현대적인 목적지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수상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영되며 때때로 밤 늦게까지도 운영됩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음식과 주로 열대 과일, 그리고 일부 지역 채소와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면 강을 따라 줄지어 있는 작은 나무 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은 배에 쌓인 과일들로부터의 생생한 색상과 쇼핑하는 여성들이 입고 있는 전통 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판매자들, 주로 여성들이 이러한 전통 복장을 착용합니다. 더 큰 배가 수십 개의 작은 배를 끌고 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과일 외에도 시장에서는 생선, 쌀, 계란, 채소, 향신료 등을 판매하여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배에서는 손으로 만든 상품, 핸드백, 신발 및 기념품도 판매합니다. 번호 11. 발리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들. 발리는 말디브 못지않게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와이가 결코 가지지 못한 문화적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럭셔리와 완전한 휴식을 즐기고 싶다면 5성급 해변 리조트, 고급 스파, 유명한 해산물 레스토랑이 있는 프리미엄 리조트 지역인 누사두아로 가세요. 보다 깨끗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선택을 원하신다면 숨바섬의 니히와투 해변이 완벽한 선택입니다. 니히와투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발리의 가장 특별한 점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온다는 것입니다. 울루와투와 같은 고대 사원과 활기찬 힌두 의식, 바비굴링, 구운 돼지, 과사테 릴릿, 구운 생선 사태과 같은 전통 요리가 있는 현지 시장 등 임머스 유어셀프인 즐길 거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여행 중 발리 방문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예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면 아니요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번호 10. 인도네시아의 이상한 규정. 법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항상 신분증을 휴다이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은 필수입니다. 여권을 분실하지 않기 위해 호텔 금고에 보관하고 싶다면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외출 시 여권 사본을 지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2019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손상된 여권으로 발리에 여행하는 승객을 허용한 항공사에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여권을 가진 관광객은 추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권이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성과의 악수를 먼저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먼저 손을 내민 경우에만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누군가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애정이나 존경으로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엄격히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이 군도의 사람들에게 머리는 매우 중요하고 신성한 신체 부위입니다. 누군가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무례함을 나타낼 수 있으며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어 잠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로부두르,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 여러분은 가장 큰 불교 사원이 중국이나 인도에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사원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중앙 자바에 위치한 보로부두르는 9세기의 걸작입니다. 이 사원은 6개의 사각층과 3개의 원형층으로 구성된 9개의 층이 쌓여 있으며 그 위에는 둥근 돔이 있습니다. 2672개의 정교한 연결된 패널과 504개의 부처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상단 돔은 72개의 부처상에 둘러싸여 있으며 각각의 부처상은 스투파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원은 수세기 동안 화산재 아래 묻혀 있었으며 1814년에서 야 재발견되었습니다. 그해 네덜란드에서 보낸 유럽 과학자 팀이 이 사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복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사원은 상당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1970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네스코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2년간의 레노베이션과 거의 5천만 달러가 들어간 작업 끝에 사원의 일부가 복원되었습니다. 오늘날 보로부두르는 인도네시아와 불교 세계의 건축적 및 문화적 경이로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8. 폰 축제. 낯선 사람들과의 친밀한 축제.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문화 축제 중 하나인 폰 축제는 신들로부터 축복과 행운을 가져온다고 전해지는 전통입니다. 연중 7차례 열리는 이 축제는 자바의 성산 구눔쿠쿠 사원으로 수천 명의 순례자와 방문객을 끌어모읍니다. 폰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먼저 샘물에서 목욕을 해야 하며 이는 몸을 정화하는 의식으로 여겨집니다. 이후 그들은 신들로부터 축복과 좋은 운을 받기 위해 배우자가 아닌 낯선 사람과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같은 사람과 7번 연속으로 만나고 의식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합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전화번호와 주소를 교환하여 35일 이내에 만남을 주선하고 의식을 이행합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이 관습이 사업의 번영과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사업주들입니다. 이러한 이색적인 관습 덕분에 건엄 쿠커스는 사랑의 언덕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남녀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여 좋은 운과 부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인도네시아의 이 축제에 참여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숫자 9로, 아니라면 7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숫자 7. 자카르타의 삶.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자카르타는 매년 10에서 25cm의 비율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북부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주요 원인은 과도한 지하수 추출과 해수면 상승입니다. 1100만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는 대규모 도시인 자카르타의 첫 번째 지하철 시스템인 MRT 자카르타는 2019년에야 개통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주로 오토바이, 자동차, 버스를 이용해 이동했으며 이는 심각한 교통 혼잡을 초래했습니다. 자카르타는 동남아시아의 쇼핑 천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탐린과 수더만 지역에 150개 이상의 밀집된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쇼핑몰로는 그랜드 인도네시아, 플라자 인도네시아, 그리고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카르타에는 3인승 규제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는 출퇴근 시간 동안 각 차량이 최소 3명을 태우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운전자가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차량에 앉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지만 이 규제는 2016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자카르타에 가면 고급 주택가와 활기찬 밤문화로 유명한 남부 자카르타의 명소를 놓치지 마세요. 케망과 SCBD, 수더만 중앙 비즈니스 지구 지역은 다양한 식사, 쇼핑, 오락 옵션을 제공합니다. 북부 자카르타는 해안 명소로 유명하며 여기에는 해변과 수족관, 테마파크가 있는 넓은 놀이공원인
앙콜 드림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서부 자카르타로 가보세요. 이 지역은 문화유산이 풍부하며 역사적인 글로독 차이나타운, 타만앙그렉 쇼핑몰, 마칸 박물관과 다양한 전통시장이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도네시아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6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누산타라는 보르네오 섬에 위치해 있으며 자카르타에서 약 1200km 떨어져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1945년 독립한 이후로 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2017년 자카르타의 침수와 과밀 문제 가운데 위도도 대통령의 행정부는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이전하는 계획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8월 위도도 대통령은 수도를 보르네오로 이전하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2년 7월에 착공되었으며 2045년까지 5단계로 완공될 예정이며 예상 건설 비용은 약 300억에서 350억 달러입니다. 이 도시는 256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으며 언덕, 숲, 자연만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 위치하게 됩니다. 누산타라는 자연과 현대 도시 환경이 공존하는 숲의 도시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50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도내에서는 전기차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누산타라의 정부 건물 주변 지역은 보행자 친화적인 길과 녹지 및 호수가 둘러싸인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친근한 경관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는 자카르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와는 대조적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지만 계획대로 일정 내에 완료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5번째, 맛있는 요리의 땅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300개 이상의 민족 그룹에서 유래된 수천 가지 요리를 포함한 풍부하고 다양한 요리 전통을 자랑합니다. 꼭 맛봐야 할 요리 중 하나는 발리의 유명한 통돼지구이인 바비굴링입니다. 바비굴링은 바삭한 껍질과 레몬그라스, 마늘, 생강, 강황으로 양념한 향긋한 고기로 유명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계란, 닭고기, 새우, 심지어 오징어를 포함할 수 있는 매운 볶음밥 요리인 나시 고랭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나시 고랭이 세계 최고의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요리는 바삭하게 튀긴 닭으로 조리 후 절구로 찌어 더욱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며 인도네시아의 특징적인 칠리 소스인 매운 산발과 함께 제공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미와 같은 즉석 라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지만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조리되며 튀기거나 치즈와 섞이거나 심지어 두리안과 함께 제공됩니다. 위의 옵션 중에서 어떤 요리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생각을 댓글로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4. 세계에서 독특한 파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리아우주에 있는 캄파르 강은 말라카 해협에서의 해수가 캄파르 강으로 역류할 때 발생하는 조수 현상인 바노 웨이브로 유명합니다. 이로 인해 4에서 6m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생기며 10km 이상 뻗어갈 수 있습니다. 이 파도는 시속 40km에 이르는 속도로 이동할 수 있으며 서퍼들이 강에서 이를 타고 즐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관광객들은 만조나 신월 동안 이 웅장한 현상을 가장 잘 목격할 수 있는데 이때 조수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장소는 전 세계의 많은 서핑 애호가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핑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3번째, 만약 당신이 밥을 먹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밥을 먹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빌럼 마칸 칼라 빌럼 마칸 나시라는 유머러스하지만 진실한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밥을 먹지 않으면 먹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누들, 빵, 패스트푸드 등 얼마나 맛있는 요리를 시도하더라도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는 오직 밥만이 진정한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모든 식사에서 밥은 항상 주인공입니다. 나시 고랭, 프라이드 라이스, 나시 우덕, 나시 빠당 등 밥이 포함된 아침 식사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여행할 때 밥 한 그릇을 제공받으면 꼭 열심히 즐기세요. 이는 현지 문화에 몰입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1파운드의 커피에 $600를 지불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인 코피 로악의 가격입니다. 이 커피는 가장 독특한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커피 원두는 10의 고양이에 의해 부분적으로 소화된 후 그들의 소화 시스템을 통해 수확되고 가공되어 부드럽고 쓴맛이 없는 특별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이 먹어본 최고의 커피라고 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단지 경험을 위해 한번 마셔보고 싶어 합니다. 이 커피를 도전해볼 용기가 있는 분은 2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인도네시아는 매년 120억 개 이상의 인스턴트 누들을 소비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인스턴트 누들은 간편한 식사 이상으로 인도네시아 요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는 인도미로 풍부하고 매운맛으로 현지인과 국제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인도미 미고엉을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세계 최고의 인스턴트 누들 중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1번, 인도네시아의 생활비. 발리에서는 한 달에 $1,300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은퇴 후 장기 거주지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카르타나 발리에서 좋은 아파트는 월 약 $470, 식당에서 외식하는 비용은 한 끼에 $3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교외 또는 중심가에서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면 임대 비용이 월 $280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있다면 식비는 월 $180에서 $250 사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중교통은 매우 저렴하며 월 정기권은 약 $15이고 여행과 탐험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오토바이를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치과 치료, 헬스장 멤버십 및 이발과 같은 기타 유틸리티 비용도 미국보다 70% 저렴합니다. 요약하자면 당신의 선택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탐험하고 즐기기 위해 한 달에 약 $590에서 $1,300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기후,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편안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인도네시아가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인도네시아에 대한 15가지 독특하고 매혹적인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인도네시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며 공유하여 응원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